우리는 노년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정작 엉뚱한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건 맞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70이 넘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이 생각보다 별 쓸모가 없었다는 걸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노년의 품위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래 살아온 경험, 쌓아온 지식, 넓은 인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열심히 배웠고, 사람을 많이 사귀었고, 이름을 알리려 애썼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빛을 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쓸 곳이 없어서 답답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허전하고, 인맥이 넓어도 정작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퇴직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명함이 없어지는 순간 그 지위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노년의 품위를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노년을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온 기준의 착각입니다.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74세 오현자 씨는 젊을 때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에서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했고 지역사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때는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 문을 닫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쁜 거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비슷했습니다. 가끔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요. 한두 번은 됐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뭔가 어색해졌습니다. 상대방도 어색해하고 나도 어색했습니다. 현자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사귀어온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구나. 내 자리를 좋아했던 거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한동안 현자 씨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고 전화벨이 안 울리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오래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까? 그 생각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자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명성을 쌓으면 노년에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성은 연기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자리가 사라지자 사람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를 다시 만드는 사람입니다. 71세 강경순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게 익숙했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는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하루가 길게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딱히 아픈 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해 봤습니다. 수채화 그리기 수업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는 이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고 복지관 가는 길,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수업 끝나고 근처 국밥집에서 먹는 점심. 그게 일주일의 리듬이 됐습니다. 경순 씨는 말했습니다.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화요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은 수채화 외에도 목요일 오전에 걷기 모임을 하나 더 나갑니다. 대단한 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2개가 생기고 나서 나머지 날들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뭔가 있는 날이 생기니까 없는 날도 가볍게 쓸 수 있게 됐다고요. 그때부터 하루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쓰는 시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3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66세 임철수 씨는 평생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술자리, 모임, 동창회, 향후회. 뭐든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모임 자리에서 분위기를 살리는 걸 즐겼습니다. 그게 철수 씨의 낙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퇴하면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모임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동창회도 점점 나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만나도 예전 같은 활기가 없었습니다.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 주변 소식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자리에 점점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철수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사람들과 함께할 때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시간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만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훈련을 전혀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3사람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습니까? 현자 씨는 명성이 있었고 경순 씨는 바쁜 삶이 있었고 철수 씨는 인맥이 있었습니다. 셋 다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고 나서 그것들이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믿고 살았던 게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들은 가진 것이 특별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년에 편안하게 사는 분들의 첫 번째 차이는 기대하는 방향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라는 겁니다. 노년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대가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길 기대하고, 누군가 찾아오길 기대하고, 세상이 나를 아직 필요로 하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반면 편안한 사람들은 오늘 내가 뭘 즐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갈 곳을 만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오늘을 의미 있게 씁니다. 68세 한미경 씨는 퇴직 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불려가야 할 곳이 없으니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게 됐다고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 혼자 가서 2시간을 보내고 그 2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바깥에 두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다고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노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기대의 방향이 달라지면 시간을 쓰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힘든 사람들은 시간을 버팁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길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잠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시간은 무겁게 흘러갑니다. 반면 편안한 사람들은 시간을 씁니다. 씁니다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쓴다는 건 능동적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걸 하고, 오후에는 저걸 하고, 저녁에는 이런 걸 보겠다 하는 식으로 채워갑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동네 산책, 마트 구경, 오래된 영화 한 편.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뭔가에 씁니다. 75세 박수님 씨는 매일 아침 수첩에 그날 할 일을 적습니다. 길어야 3줄입니다. 오전에 빨래, 오후에 공원 한 바퀴,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3줄이 있으니까 하루가 목적 있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3줄을 다 했으니까 만족스럽고 잠도 잘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자신의 속도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몸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결정도 느려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속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느려진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끼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위축됩니다. 편안하게 사는 분들은 나는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사는 사람이다를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빠르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닥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면 내일 하고 그게 편합니다. 69세 정기봉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10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3가지밖에 못해요. 처음엔 그게 속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3가지를 천천히 제대로 하니까 오히려 더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신의 속도를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니까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불편함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노년에는 불편함이 늘어납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억이 가끔 흐릿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혀 다른 노년을 만듭니다. 불편함에 저항하는 사람은 계속 싸웁니다.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불편함에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러다 보면 불편함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불편함과 그냥 같이 삽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러면 좀 천천히 걷자 하고 넘어갑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삽니다. 73세 최영란 씨는 어깨가 좋지 않아서 무거운 걸 못 듭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불편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장을 볼 때 조금씩 여러 번 가고 무거운 건 배달시키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 생활이 오히려 규칙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불편함이 생활 방식을 바꿔줬다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4번째는 지나간 것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기는 것 중 하나가 후회와 그리움입니다. 예전이 더 좋았는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리운데 이런 생각들이 현재를 흐리게 합니다. 물론 그리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움에 오래 머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사는 분들은 지나간 것을 꺼내 볼 줄은 알되 거기 눌러앉지 않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하고 잠깐 꺼내봤다가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가 있으니까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77세 이명희 씨는 젊을 때 사진을 가끔 꺼내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서 웃습니다. 그때 참 예뻤네 하고 웃고 사진을 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움이 슬픔이 되기 전에 오늘로 돌아옵니다. 그게 오래 쌓이니까 지금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품위를 잃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같이 살아온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비교가 노년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사는 분들은 남의 노년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 잤다. 어제보다 오늘 밥맛이 좀 나았다. 조금 나아진 걸 스스로 알아줍니다. 67세 양혜선 씨는 예전엔
친구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축됐습니다. 어디 여행 갔다더라, 손주를 봤다더라, 들을 때마다 자신의 노년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친구들 소식을 일부러 너무 자주 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오늘 뭘 즐겼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바깥에서 안으로 바뀌니까 노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5번째는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노년에 품위 있게 사는 분들을 보면 일상의 작은 것들을 느낍니다. 날씨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덥네 가 아니라 오늘은 바람이 좀 있어서 나쁘지 않더라고 합니다. 밥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먹었어 가 아니라 오늘 된장찌개가 유난히 맛있었어 합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있거나 걱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느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느낌들이 모이면 하루가 텅 비지 않습니다. 71세 서정남 씨는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그냥 걸으면서 뭔가 하나를 찾습니다. 오늘은 뭐가 달라 보이나? 꽃이 피었나? 나뭇잎색이 바뀌었나? 길고양이가 자리를 바꿨나? 뭔가 하나를 찾아내고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 발견했으니까 오늘 살았구나 싶다고 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그 감각의 일부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잡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걸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입니다. 피곤해도 버티고, 배고파도 참고, 졸려도 할 일부터 마치고, 그 습관으로 살다 보면 몸이 점점 지쳐갑니다. 나이가 들면 몸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겁니다. 76세 권용호 씨는 오후 2시가 되면 무조건 눕습니다. 30분만 눕습니다. 자지 않아도 그냥 눕습니다. 처음엔 그게 게으른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작하고 나서 오후 시간이 훨씬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원하는 걸 줬더니 몸이 오후를 더 잘 써주더라고요. 작은 것인데 삶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오늘이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노년에 편안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감각이 있습니다. 더 없어도 오늘은 충분했다 라는 감각입니다. 더 화려하지 않아도, 더 많지 않아도, 더 대단하지 않아도 오늘 이 하루가 충분했다는 걸 압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지 묻는다면 연습에서 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저녁 오늘 뭐가 있었나 생각해보고 작은 것이라도 좋았던 걸 떠올리는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바람이 좋았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다. 이게 전부여도 됩니다. 그걸로 오늘이 완성됩니다. 78세 안복순 씨는 잠들기 전에 2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 하나,
오늘 좋았던 것 하나. 그게 뭔지 생각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힘든 날도 그걸 찾으면 뭔가 하나는 나온다고 했습니다. 찾으려 하면 보인다고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하루가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전부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바깥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알아채는 겁니다. 노년을 힘들게 사는 것과 편안하게 사는 것의 차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버티는 노년과 사는 노년의 차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버티는 노년은 힘듭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매일 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을 줘서 버티는데 그 힘이 언젠가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사는 노년은 다릅니다. 특별히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뭔가 하나 하고 저녁에 눕고 그게 쌓이는 겁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사는 건 지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온 분들이 결국 같은 말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좋은 거 하나는 뭐가 중요한지 이제 좀 보인다는 것. 젊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살았고,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원했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보입니다. 아, 이게 내 것이었구나.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도 늦은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것들이 쌓여서 오늘이 됐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쓰는지가 내일을 만듭니다. 거창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크게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를 가볍게 내 속도로 내 방향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품이 있는 노년이고 정말 잘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담는 오늘이었습니다.